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감독 스티반입니다. 저는 꽃탐정 홈즈를 만들고 제작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즌 1이 끝나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Q&A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녹화를 해서 어떤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카메라 앞에 서면 말도 잘 안 나오고 카메라도 의식되고, 그리고 솔직히 영상미도 안 나와요. 일단 제가 영상미를 살릴 수 있는 얼굴을, 잘생긴 얼굴을 하지 않아서 너무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디오로 살짝 라디오 팟캐스트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게 지금 한 20번, 30번을 녹음했다 지웠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삼 라디오 진행이나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을 보실 때 그냥 다른 일 하셔도 괜찮아요. 일을 하시다가 그림을 그리시다가 아니면 운전 중에, 아니면 출퇴근 중에 오디오로만 들으셔도 무방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자료 화면들을 제가 편집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작의 뒷모습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제가 자료 화면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 중에 제가 모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질문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았고, 그리고 관련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전혀 꽃탐정 홈즈랑은 관련 없는,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질문들은 좀 스킵, 좀 피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굉장히 좋은 질문이긴 한데 제 답변이 시즌2의 스포가 될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제가 제외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제작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탐정 소재를 처음 구상하신 건 언제인지, 기획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2년도에 올림픽이 일어났던 런던에 제가 갔었습니다. 여행을. 그래서 첫 유럽 여행이었고 첫 영국과 런던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들뜬 마음으로 갔었고, 그리고 일단 올림픽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 전체가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었고, 꽃탐정 홈즈를 처음 생각했던 것은 런던에서 길거리를 걷던 중 문득 생각이 나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스케치를 하고 캐릭터와 스토리를 조금 적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꽃을 문 꽃탐정 홈즈와 그 옆에서 이제 사진기를 들고 있는 조력자 제이미의 모습을 제가 그때 첫 구상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스카이lar이라는 그 영어 이름을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셜리라는 그 다른 이름을 구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기획을 하게 됐냐 하면은, 당연히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만들어야 하지만, 그때
여건상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이걸 바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단 뭐 회사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노트북에 고이 모셔놓은 아이디어 정도로만 가지고 있었고, 드림웍스에서 볼트론이라는 메카물을 연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알아갔던 것 같아요. 뭐 액션도 좋고, 뭐 메카물도 좋고, 뭐 이런 재밌는 사이파이도 좋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뭔가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스릴러물을 한번 연출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었고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잠시 관두고 집에서 이제 이거를 제작을 혼자 시작을 하기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새로운 장르를 하고 싶었었어요. 일단 어린이 만화라고 하면은 추리물이 없습니다. 추리물이 없어요. 아무도 안 만들어요, 이걸. 왜냐하면 추리라는 게 이제 탐정물, 뭐 형사물, 추리물이라는 게 어린이들이 보기 편한 장르가 아니죠. 일단 뭐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어떤 스토리의 소재들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볼 만한 그런 소재들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어른들 아니면 뭐 최소한 청소년들 나이대의 연령대가 돼야지만 시청이 허락이 되는 그런 소재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건, 총, 피 이런 거는 어린이만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이런 걸 만들지는 않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탐정물이 뭡니까? 명탐정 코난, 그리고 소년탐정 탐정이 아니죠. 소년탐정 김전일. 이 두 만화도 일본에서는 왜 계속 탐전이라고 하지? 명탐정 코난이 일본에서는 어린이 만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성인 만화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전일도 성인 만화이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어린이 만화로 이걸 만든다는 게.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런 장르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아무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한 적은 없고요. 미국에서만 작품들, 보통은 이제 상업용 작품들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어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작품은 개인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팬들이 뭘 원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뭘 요구하든지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제가 만들고 싶은 만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국어인 한국어로 만든 작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한국어로 만들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제작을 했었고요.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은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제 그림체가 본의 아니게 일본 만화 쪽에 좀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 만화를 아마 볼 관객들은 일본 아니메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오디오는 일본어로 들으면서 자막은 영어로 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자신의 모국어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막에 익숙한 관객들이 제 작품을 볼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만들어도 저는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 질문을 뽑았습니다. 이 작품의 제작에 있어 킥스타도 있지만 넷플릭스가 참여한 걸로 아는데 방영은 넷플릭스에서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 한 모금만 먹고 할게요. 이 넷플릭스만 생각하면 사실 속이 탑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꽃탐정 홈즈가 넷플릭스랑 뭐 관련이 있었어?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꽃탐정 홈즈 애니메이션 시즌 1은 넷플릭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넷플릭스는 꽃탐정 홈즈 시즌 1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한 그 시즌 1의 분량은 킥스타터로만 이루어진 제작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킥스타터가 무엇인가요?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킥스타터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이 꽃탐정 홈즈는 저의 개인적인 사비를 털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 제작비 충당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킥스타터가 끝나고 넷플릭스에서 이 작품을 본인들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TV 시리즈로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넷플릭스와 함께 2년 정도 이 TV 시리즈물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TV 시리즈물로 제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넷플릭스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이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왜 TV 시리즈물로 제작이 되는 것이 안 됐는지에 대한 속사정이 뭐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점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밝히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어떤 기업의 뭐 속사정이고 또 기업만의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을 테고 뭐랄까 지켜줘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것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일단 넷플릭스는 제가 함께 일했던 애니메이션 회사 중에 그나마 굉장히 신사적이었던 회사였습니다. 넷플릭스가 뭐 아쉽게 이게 넷플릭스의 시리즈물로 가지는 않지만 넷플릭스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아마 그래서 조용히 그냥 소심하게 넷플릭스 구독 취소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가 처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기사로 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조금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뭐 미국에서는 기사로 나가지도 않고 저도 뭐 함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기사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넷플릭스와의 관계는 끝이 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제작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작품을 한미 합작으로 봐도 될까 궁금하네요. 아마 이 질문하신 이유는 한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스튜디오가 도와준 걸 아마 알고 계신 분이 이 질문을 남기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합작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작품으로 남았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가 왔으면은 뭐 들어와서 본인들이 뭐 자기네들 시리즈물로 만들었으면 뭐 한미 합작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작품으로 남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서 한미 합작은 조금 거창한 것 같고 일단 미국에서는 저의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유럽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일본에 계신 분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친구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20%, 25% 정도는 제가 제작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80%뭐 75% 정도는 한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스튜디오 애니멀에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스튜디오 애니멀에서 정말 고생을 하시고 많은 시간과 땀을 투자를 하셔서 이거를 정말 잘 만들어 주셨어요. 꽃탐정 홈즈의 어떤 작품의 퀄리티가 그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미 합작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애니멀이랑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갑니다. 공식 사이트가 있나요? 공식 유튜브는 누가 운영을 하시나요? 일단 공식 유튜브는 저 혼자 감독인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요. 그냥 영상 몇 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구독자 수를 보고 그리고 조회수 있잖아요. 조회수를 보면 너무 힘이 빠지는 지금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사이트는 없습니다. 어떤 제작의 환경이 독립 애니 제작인데 작품의 모습은 뭐랄까 좀 상업적인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업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뭐 그냥 개인 작품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건지 저도 헷갈려서 이 작품을 공개를 하고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걸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해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랄까 어떤 회사에서 나온 공식적인 뭐 상업 만화라고 생각하셔서 이 사이트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이트는 없습니다. 일단 없고 그냥 제 개인 사이트에 짤막한 소개만 올려놓은 상태고요. 사실 공식 사이트라고 해봤자 뭐 사실 유튜브로 그냥 대체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캐릭터들의 설정에 대해 계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보시다시피 소녀 탐정이죠. 그 부분은 처음부터 염두를 했었습니다. 일단 남성 탐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탐정하면은 보통은 이제 셜록 홈즈도 있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남자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소녀들이 탐정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소녀로 정했었고요. 일단 라스트 네임이 홈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셜록 홈즈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겠죠. 남자이면은 또 셜록 홈즈랑 또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뭐 셜록이랑 BBC 드라마도 있고 대부분 남자라는 홈즈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소녀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카이와 캐릭터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카이와 제이미 두 어떤 인품이나 성품 그리고 성격은 사실 제가 두 딸 아이가 있는데요. 두 딸 아이의 성격에서 좀 많이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는 저의 첫 번째 딸 그리고 제이미는 제 둘째 딸에서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를 많이 모티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스카이의 재능은 일단 홈즈나 어떤 탐정들이 각자만의 어떤 개성 있는 어떤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 이제 꽃을 문 탐정, 꽃냄새를 맡는 탐정 해서 어떤 후각이 굉장히 발달된 후각을 통하여서 어떤 추리를 해 나가는 그런 탐정을 만들었었고요. 아마 사건이나 이런
범죄물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냄새는 직접 증거가 되기에는 좀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냄새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범죄에 사용하였던 증거가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근데 냄새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남아있는 단서가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에게 굉장히 간접적인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스킬인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그러니까 완벽하고 무적인 캐릭터가 아니고 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 어떤 제한적인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이미를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를 통하여서 순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 나이 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생각했던 게 셀카고요. 셀카를 찍으면 순간 이동을 하는 스킬을 이제 제이미는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메인이 되는, 당연히 이제 스카이 홈즈가 어떤 대표적으로 나오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 옆에서 조력하는 역할로 나오는 우리 제이미가 오히려 더 대표 주인공인 스카이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스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캐릭터의 개성적인. 근데 제이미는 사실 2인자죠. 생각을 해보면 2인자죠. 근데 2인자가 1인자보다 더 뛰어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을 보면 늘 주인공은 가장 세야 되고 늘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장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인자지만 사실 1인자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하지만 조력자로 남을 수 있는 어떤 겸손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제이미를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정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애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창작자로서 홈즈와 스카이를 탄생시킨 사람으로서 둘 중에 최애를 고르라면은 사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저에게는 소중하고 최고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 캐릭터들 있잖아요. 시즌 1에서 출연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분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에서 많은 후원, 어떤 일정 이상의 후원을 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캐릭터화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공주님도 사실 실제 모델이 있는 캐릭터이고 굉장히 이쁘시죠, 공주님이.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있는 병사들은 모두 크라우드 펀딩에서 후원을 해주셨 분들의 실제 얼굴과 몸을 모델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낸 캐릭터들입니다. 분들이라고 제가 이제 호칭을 했던 건 그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이제 최애로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커스 단장도 사실 프랑스에 계신 한 분이 이렇게 그분을 모델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범의 여동생으로 나오는 분도 사우디아라비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후원해주신 분을 모델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네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창작된 캐릭터들 중에서는 주치 리차드를 조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분이 일단 나이가 많은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좀 예쁘게 캐릭터 디자인이 된 것 같아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팔이 다쳤던 다니엘 경위가 어떤 젊은 남자 캐릭터들 중에서는 좀 눈에 띄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잘생긴 캐릭터로 잘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들을 좀 최애로
선택을 하고 싶네요. 저희가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호감이 가는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가 좀 저에게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나 성격이나 이런 거보다도 영상에서 예쁘게 나왔나 안 나왔나가 좀 저한테는 제작자의 입장으로서는 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성우 캐스팅 비하인드에 관해서 썰을 풀어주세요. 네, 아마 애니메이션 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성우 아닙니까? 성우가 누구냐에 관해서 이제 다들 아마 제작을 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많고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어로 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애니메이션 성우분을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쉽지는 않았죠. 네. 처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이걸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인터넷을 뒤졌던 것 같아요. 성우 관련해서 그냥 구글 검색해서 성우를 검색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는 성우에 관련된 걸 검색을 하니까 이제 많은 성우 샘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제 느끼는 건데 그 당시에 아마 검색해서 찾았던 분들은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다들 일단 전문적으로 성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망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이제 트위터로 넘어와서 트위터에서 막 검색을 했어요. 아무래도 트위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트위터에서 검색하니까 더 좋은 분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딱 발견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찾았던 보석 같은 분을 이제 만나게 됐죠. 이제 그분의 이름은 성우 김예림 씨입니다. 김예림 씨가 이제 올리신 애니메이션 샘플을 보고 그 목소리가 너무 듣자마자 이제 딱 안 거예요. 이 목소리가 바로 스카이 홈즈의 목소리다. 그래서 이제 김예림 씨 트위터 어카운트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연락을 이제 기다렸죠. 제 기억으로는 바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은 아무래도 한국이랑 미국이랑 시차가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예림 씨를 이제 대본을 드리고 녹음을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1편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파일럿 개념으로 테스트 개념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녹음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김예림 씨가 이제 스스로 본인이 녹음이 아니라 녹음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었죠. 그리고 이제 본편에 들어갑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대본이 나오고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성우들을 이제 찾아야 하는데 이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사실 한국에서 성우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협회가 있어서 협회에 속하신 전문적으로 하시는 성우분들이 계시고 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지망생 분들이나 이제 소규모로 활동을 하시는 성우분들인 것 같아요. 협회와 비협회가 나뉘어진다. 그런데 성우 녹음을 할 때 협회 분들만 모아서 녹음을 해야 되고 만약 비협회 분이 참여를 하면 협회 분들이 참여를 하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정말 나중에. 그때 뭐 황당했다라기보다는 황당하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저도 미국에서 협회까지는 아닌데 애니메이션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은 애니메이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멤버여야 하는데 좀 비슷한 사례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따라야 했었죠. 그래서 그때 김예림 씨한테 일단 먼저 질문을 드렸었죠. 혹시 협회이신가요? 아니면 비협회이신가요? 근데 그때 김예림 씨가 비협회이셨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문 성우로 활동을 하시는 협회 분이신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협회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일단 뭐 1화가 전부 제작이 되고 나서 2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인공이 비협회 분이라는 걸 이제 그때 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김예림 씨가 잘못을 했다 전혀 아니고요. 일단 제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협회 분들을 모실 수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김예림 씨를 버리고 협회를 갈 거냐? 협회 분들을 통해서 갈 거냐? 아니면은 김예림 씨를 지키고 나머지를 비협회로 갈 거냐?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 저는 김예림 씨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김예림 씨 목소리나 성우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성우이시고 이 주인공들이랑 맞는 성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김예림 씨를 꼭 함께 계속 같이 가고 싶었었어요. 이게 뭐 단순히 사람의 도리다, 의리다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이 굉장히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 김예림 씨를 지키면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김예림 씨가 도와주셔서 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떤 성우 지망생 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무슨 카페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디션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성우분들을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짤막한 캐릭터들 설명과 대사들을 이제 대본을 좀 올려놓고 오디션을 이제 제가 뭐 한국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메일로 짤막하게 녹음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성우들을 뽑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150분 정도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었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바로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샘플들이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나레이터 성우도 있을 테고 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원하는 성우는 연기를 하는 성우, 연기력이 되는 성우. 다들 이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연기가 안 돼서 바로 탈락이 되는 게 한 반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력은 좋으나 목소리가 안 맞은 경우, 이제 색깔이 안 맞는 경우가 이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력이 참 좋은데 아무래도 캐릭터 목소리와 맞지 않아서 제외시켰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연기력이 되는데 이제 진부한 연기, 어떤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 하면은 이제 어린이마다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제외를 했고, 그래서 색깔도 맞고 연기력도 좋아 보이고 그런 분들을 경험이 없던 그런 거는 뭐 보지 않았고요. 그냥 색깔이 맞고 연기력이 좋은 분들을 고심 끝에 이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특히 협회 분이신데 흔쾌히 이
작품에 참여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성우 김디도 님이신데요. 세일러문에서 한 캐릭터를 하셨다고 하고 짱구는 못 말려에서 또 뭐 한 캐릭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실력이 좋으신 분이 또 작품에 참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우들 다 뽑고 가을에 한국에 이제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스케줄을 다 잡고 서울 논현동에 있는 뜻밖의 녹음실이라는 곳에서 녹음을 하기로 이제 날짜를 잡았었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저는 먼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고, 그 시간 안에 꼭 녹음을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이게 어그러질까봐 펑크가 나거나 뭐 몇몇 분이 안 오실까 뭐 혹시 뭐 그런 일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일날 되고 나서 참 놀랬던 거는 뭐 성우분들이랑 뭐 사실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뭐 시간 같은 거 당연히 없었죠. 근데 모두 일찍 와주시고 모두 되게 뭐랄까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아무래도 다들 아마 지망생이시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게 그분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고맙고 감동이었습니다. 일화를 뭐 설명드리자면은 크게 기억나는 거 없는데 여동생 역을 맡아주셨던 분이 굉장히 멀리서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 보이셔서 뭐 부모님 차를 타고 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성인이고 그렇다고 그런 일화가 있고 이제 지망생이신데 굉장히 이렇게 좋은 성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뭐랄까 그런 지망생분들의 꿈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서 왠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뿌듯했고요. 조금 기억에 남는 분은 아주머니 역할을 하셨던 집도우미 아주머니 역할을 하셨던 김현정 성우님이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조만간 어떤 전문 성우로 거듭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희와 리차드를 목소리를 내셨던 정의택 성우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도 협회에 가입된 성우가 되셨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들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서커스 단장을 해주셨던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연기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성우를 꿈꾸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을 때 뭐 레크레이션 강사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이셨던가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알렉스 역할을 맡았던 유선일 씨도 좀 기억이 남고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다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뭐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우분들에게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에 갔을 때 한 번쯤 다시 만나 뵙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여기서 일단 Q&A 1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편에서는 제작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작 과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제작의 뒷이야기들에 관련된 질문들을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시즌2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지니까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편도 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